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엄마 영일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992년작, 원제목은 Scent of a Woman. 여기에서 scent, S-C-E-N-T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향기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인의 향기로 번역이 되어 1993년에 상영이 되었죠. 이 영화는 영화의 내용보다 주인공으로 나왔던 알파치노라는 남자 배우의 연기가 뛰어났던 영화이다. 또 영화 속에서 멋지게 탱고춤을 추는 장면이 레전드다. 주인공 프랭크가 사자후, 즉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뿜어냈던 명연설이 너무 멋지다 등등 정말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요. 저는 이 영화가 매우 교훈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영화가 교훈적이면 재미가 없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2시간 반이 넘는 157분의 상영시간임에도 몰입감을 주는 그런 영화이고 전혀 지루하지 않지요.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하면 각자의 절체절명의 입장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터닝 포인트, 즉 인생의 갈림길에서 만나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서 잠깐 사자성어 절체절명을 설명하면 끊을절, 몸체, 끊을절, 목숨명으로 직역을 하면 몸을 끊고 목숨을 끊는다인데요.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를 의미하지요. 영화의 메인 주인공은 프랭크 슬레드인데요. 프랭크는 시각장애로 인해 직업군인 중령으로 퇴역하였고 결혼도 하지 않아 조카의 돌봄을 받으며 살고 있고 성격이 매우 괴팍하여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강한 열정과 사랑이 있고 또 그의 큰 장점은 시력은 잃었지만 여인들의 향기를 통해 그 여인들의 모든 것을 알아버리는 정말 놀라운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여인의 향기이고요. 참고로 이 역을 맡았던 알파치노라는 배우는 시각장애인 연기를 너무나 잘하여서 1993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서브 주인공은 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여 의붓 아버지가 있지만 그와는 사이도 안 좋고 크리스마스 방학에 서부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만치 가난하지만 그래도 동부의 매우 비싼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의 장학생으로 하버드 대학을 꿈꾸는 고3 학생 찰리 심스인데요. 찰리는 추수감사절 연휴 3일 동안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야 하는 프랭크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취직이 되지요. 그렇게 만난 그 둘은 각자의 깊은 고민이 있어요. 프랭크는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의 세상에서 목숨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자살로 끝을 내고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찰리는 추수감사절 바로 직전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모욕을 준 사건의 공모자들을 우연히 본 현장의 목격자 중의 한 명으로 교장은 가난한 찰리에게 장난을 친 친구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찰리를 하버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추천하겠다고 회유하지요. 그러니까 찰리는 자신의 장래를 위해 친구들을 밀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양심을 지키기 위해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도우미 알바를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프랭크는 찰리를 데리고 예정에도 없던 뉴욕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뉴욕의 가장 좋은 호텔에 투숙하고 멋진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최고의 신사 모습으로 리무진을 타고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지요. 그 멋진 식당에서는 아름다운 여성과 탱고 춤도 추는데요. 이 탱고를 추는 장면은 정말로 비욘드 디스크립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화의 레전드가 되죠. 그러나 멋진 일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는 오랜만에 뉴욕 근처에 사는 친형을 찾아갔지만 괴팍한 그의 성격은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형의 집을 나오죠. 그러는 와중에 찰리는 프랭크로부터 이 여행이 자살을 하기 위한 마지막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프랭크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프랭크의 소원이었던 페라리라는 고급 스포츠카를 매장에서 빌려 운전도 하게 하지요. 이 장면도 나름 참 재미가 있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프랭크는 찰리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가족과도 같은 유대감을 점점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휴가는 끝나갔고 프랭크는 찰리를 멀리 심부름 보내고 마지막 길을 준비합니다.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웠던 그는 군복을 입고 총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느낀 찰리가 급히 돌아와 그를 제지하면서 둘 사이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프랭크는 자신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외치면서 말리는 찰리에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대라고 하는데요. 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중령님은 누구보다도 탱고를 잘 췄고 페라리를 잘 몰았어요. 그러면서 찰리는 프랭크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고 결국 자살을 포기한 프랭크는 찰리의 고민과 그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지요. 추수감사절 휴가가 끝나가는데도 사건의 용의자를 밝히지 못한 교장이 급기야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아침부터 전교생을 모아놓고 징계위원회를 열 거라는 연락을 받은 찰리는 급히 프랭크와 함께 학교로 돌아오는데요. 프랭크는 찰리의 보호자 대신 왔다고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요. 교장은 찰리가 전교생 앞에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퇴학을 시키겠다는 압력을 넣는데요. 이때 프랭크가 찰리가 당하고 있는 학교 교장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처우에 대항하여 멋진 연설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멋진 장면이지요. 프랭크의 멋진 연설로 찰리는 공경에서 벗어나고 프랭크는 학생들로부터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퇴장을 하고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프랭크가 찰리를 도왔네요. 근데 더 멋진 일이 생겨요. 프랭크 앞에 그 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여선생이 그의 멋진 연설에 반했다고 인사를 청하는데요. 프랭크는 그녀의 향기를 맡고 그녀가 어떤 여성인지 금방 알아맞추고 후일을 기약하며 헤어지지요. 드디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찰리는 프랭크의 집 앞까지 마중을 하고 헤어지는데 돌아서서 들어가는 프랭크는 3일 전의 외롭고 두려움에 차 있었던 괴팍한 프랭크가 아니고 삶의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모두에게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되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찰리 역시 든든한 지지자를 얻은 행복한 미소를 띠며 돌아섭니다. 자, 이제부터 엄마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매번 갖게 되는 생각은 역시 사람은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입니다. 프랭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맞서서 혼자 고민하다 생을 마감하려고 했고 찰리 역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지요. 그렇게 각자의 고민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베풀면서 도움을 주는데요. 찰리는 외로운 프랭크의 아들이 되어주었고 프랭크는 찰리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면서 절체절명의 어려운 일들은 쉽게 풀리지요. 만약에 계속 혼자였다면 프랭크는 쓸쓸히 삶을 마감했을 것이고 찰리는 양심은 지킬 수 있었겠지만 결국 퇴학을 당해 가난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엄마의 생각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입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